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주신 내비 및 외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송상현 재단은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신 송상현 선생님의 정의, 평화 및 인권을 위한 업적과 철학을 이어받아 보다 나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발기인 모임을 기점으로 재단 설립이 추진되었고 2022년 9월 2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22년 9월 1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정식으로 재단 법인의 모습을 갖추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재단 발족 이래 설립에 이르기까지 진력을 아끼지 않으신 발기인들과 이사들을 비롯한 재단진 운영진 여러분, 재단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설립을 허가하여 주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 밖에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하여 쌓아오신 훌륭한 업적을 이어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송상현 선생님께 재단 설립의 영광을 바칩니다. 송상현 재단은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 정립과 학술 연구 사업, 법의 지배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건설하고 포용적 사회 제도를 구축하는 사업, 개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문화 발전 사업을 비롯하여 설립 취지문에 담긴 8개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인류 문명 모두의 공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이러한 송상현 재단의 설립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재단에서 최초로 개최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송상현 선생님이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권에 관하여 기조강연을 하여 주시고 김진 교수님의 전환기 정의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 발표 및 박훈 교수님의 정의, 평화, 인권과 국제조세 발표에 이어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님의 주재로 이윤재, 이창희, 이근관 교수님들이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상현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정의 없이는 이 지속 가능한 평화가 불가능함을 되새기고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 추구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관하여 중지를 모으는 역사적인 한마당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송상현 재단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오늘의 성대한 심포지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주신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조은희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의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오늘 행사의 격려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격려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도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포지엄을 후원해 주신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또 조은희 의원님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송상현 교수님은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당선되셨습니다. 2009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장으로 선임되어서 한국인 최초로 국제사법기구 수장에 올랐습니다. 법조인이자 교육자 또 국제외교관이자 정의평화인권운동의 옹호자로 헌신하셨습니다.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은 교수님이 보여주셨던 정의, 평화, 인권의 가치를 확산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관련 분야의 입법 지원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상현 교수님은 처벌을 통한 응징이 아닌 회복과 치유를 국제형사재판소의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피해자 신탁기금 기능을 강화해서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애쓰기도 하셨습니다. 세계가 감염병과 전쟁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듬어야 합니다.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이 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단 창립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조은희 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김영주입니다.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단 창립과 행사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김용덕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사 자격으로 지난 6월부터 재단 설립에 참여해왔는데 반년 만에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송상현 교수님은 35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정의, 평화, 인권 등을 강의하시면서 후학 양성과 학술 활동에 전념하시다가 2003년도에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성에 비해서 정치권에 전혀 발도 들여놓지 않아서 더 많은 후배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에 선임되시고 나서 2015년 퇴임하실 때까지 국제형사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확립을 위해 전력 투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조인 양성의 한길을 걸어오시면서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송상현 교수님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이자 리더가 아니신가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엄 주제인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 회복적 정의로 라는 슬로건에도 바로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바람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상현 교수님이 해주실 기조 강연이 더욱 기대되고 앞으로 재단이 펼쳐나갈 사회적 역할에도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한 더 나은 사회 만들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조은희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함께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창립과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은희 의원님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의원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상현 교수님의 재단이 있는 서초구의 국회의원입니다. 조은희라고 합니다. 우리 서초구청장님도 지금 업무가 계신데 같이 나오셨습니다. 전성수 구청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창립과 심포지엄 개최를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의 이사로서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덕 이사장님, 재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후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상현 교수님이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초구에 우리 재단이 있고 또 제 남편과 제 친정 오라버님이 송상현 교수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후배이고 제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송 교수님이 옛날부터 존경해왔지만 지금 이 일을 함께 하면 제가 이번에는 이 강의실을 부의장님이 빌리셨지만 사무실을 빌려라 하면 네, 또 옷잔 자리를 예약하라 하면 네, 그리고 서초를 전성수 구청장님과 함께 전 세계의 법조인의 메카로 만들어라 하면 네, 이렇게 무조건 yes sir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송 교수님께서는 국제사법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 또 재판소장을 역임하시면서 범죄로 인해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문제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부의장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전쟁과 집단 학살, 무력을 이용한 침략, 반인도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는 피해자를 응징하는 것만으로, 가해자를 응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상흔을 보듬고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포화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 회복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송상현 재단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그 해답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존경하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경숙 총장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이대 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의와 평화, 인권의 실현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도 머리를 함께 맞대겠습니다. 입법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부의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많은 가르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여러분과 함께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은 의원님 축사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장에 계신 내외빈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앞쪽 단상으로 잠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재단 소개입니다.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발기인이신 이준기 홍익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재단의 설립 경과와 재단 소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상현 국제재단의 발기인 홍익대학교 이준기입니다. 저희 송상현 국제재단은 선생님께서 국제사법기구와 국제사회에 남기신 법적 유산을 기리고 개성하여 서울을 아시아의 정의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재단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송상현 국제재단의 설립 경과를 소개드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상현이라는 실명을 사용하는 저희 국제재단은 선생님께서
국제사법기구와 제도에 남기신 업적과 유산이 너무 크므로 이를 기리고 계승 활용하겠다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의 직접적인 동인으로는 2년간에 걸친 팬데믹 기간 중에 스승의 날 행사를 메타버스에서 실행하고자 하려는 제자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팬데믹 극성기인 2020년, 2021년 기간 중에 송상현 국제재단 설립의 직접적 동인이 된 메타버스 법조광장 송상현 타운의 건설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하는 제자 모임이 있는데 1987년 이후 35년 동안 5월 스승의 날 모임, 12월 송년 모임, 그리고 설날 세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작년 2020년 3월부터 스승의 날 모임과 송년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앙대 윤영신 교수, 시립대 박훈 교수 등 일부 제자들이 줌으로 모이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특히 재작년 2020년 12월 21일 선생님의 8순을 기념해 준비한 회고록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 출판 기념회가 무산된 직후부터 가상공간에서 스승의 날 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을 검증해 보면서 메타버스 송상현 타운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법대 동기인 배달의 민족 김상헌 부회장, 구글의 정재훈 변호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강성 부사장께 메타버스 송상현 타운의 건설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김상헌 부회장의 소개로 커먼 컴퓨터의 김인현 대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인현 대표께서는 흔쾌히 메타버스 법조광장 송상현 타운 건설을 수락하셨습니다. 한편 그동안에 송상현 타운 건립에서 더 나아가 송상현 국제재단의 설립으로까지 생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작년 초에 발생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30년 동안 봉사해오신 한국 유니세프 위원장직을 정가병 총장님께 넘기시고 이제 모든 공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선생님께서 국제사회에 남기신 당신의 업적을 정리하시고 한국의 법조가 이를 계승하고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작년 4월 달부터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 등과 함께 선생님께서 ICC와 국제사회에 남기신 법적 유산을 어떻게 유지 전승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에 수년 만에 만난 김상헌 부회장과 함께 최철 선배와 함께 또 이철호 교수님, 백윤재 변호사님과 함께 선생님을 조심스럽게 뵈면서 선생님께서 국제사법기구와 국제사회에 남기신 법적 유산이 참으로 크고 막대하다. 이대로 사장시키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렵 김근식 교수님, 김현 변협회장님, 정상조 교수님, 최철 변호사님 등을 만나면서 재단의 가능성을 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철호 선배, 황철규 검사장, 강성 부사장, 박훈 교수 등과 함께 재단의 설립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 김상헌 부회장과 김민현 대표를 만나서 11월 30일 송상현 타운 개소식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연말에 송상현 타운 기반으로 모임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 활용도와 참여자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메타버스 기반 송상현 국제재단의 설립 타당성을 확인해보자고 김상헌 부회장과 잠정 합의하게 됐습니다. 작년 11월 30일 저녁 이제 갓 완성된 메타버스 송상현 타운 개소식에서 참여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조홍식 교수 사유로 진행된 송상현 타운 개소식에서 정의, 평화, 인권, 문화 각 주제에 대하여 각각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님, 박연철 변호사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님,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님의 축사와 발표가 있었는데 100여 명이 동시에 접속하였고 개소식 동안 연 인원은 300명에 달하였습니다.
송상현 타운 개소식에서 선생님을 따르는 분들의 열정을 확인하면서 저희들은 송상현 타운 건설에서 송상현 재단의 설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 28일 이철우 교수님을 중심으로 강남일 변호사, 박훈 교수, 이윤재 교수와 함께 발기 모임을 갖고 송상현 국제재단의 설립 준비를 본격화하였습니다. 여러 명망 있는 분들을 송상현 국제재단의 이사로 모시기 위해 이철우 교수님께서 동분서주하시는 동안 강남일 변호사께서는 국회의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위해 여의도를 수차례 방문하셨습니다. 박훈 교수께서는 설립 등기와 기부금 단체 지정 등 실무를 담당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경준 재판관님으로부터 실무상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발기인들은 삼구 초려의 마음으로 훌륭하신 분들을 이사와 감사로 모시려 노력하였습니다. 김용덕 대법관께서는 저희들의 노력을 아시고 재단의 초대 이사장직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국회 김영주 부회장님, 조은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재단의 이사와 감사직을 수락해 주셨습니다. 재단의 이사로 이화여대 김은미 총장님, VIG 파트너즈의 박병무 대표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애종석 회장님, 여기자협회 정성희 회장님, 서울대 국제대학원 정종호 교수님, 외교부 조태열 차관님, 국제검사협회 황철규 검사장님을 모셨고 감사로는 연세대 김준기 교수님, 김현장의 여동준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마침내 2022년 올해 9월 2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어 9월 1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제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창립 추지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정의, 평화, 인권에 관한 미래지향적 가치 정립과 학술 연구, 입법과제와 연구개발, 의정 지원 활동 및 각 분야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사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입법적인 대안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저희 중요한 목적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자는 것이 저희 재단의 목적입니다. 선생님께서 세계은행 총회에서 새롭게 설파하신 No Sustainable Peace Without Justice, 사법 시스템의 구축 없는 경제 원조는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는 독창적인 주장은 미국의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결국 철군한 아프가니스탄의 사례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도 또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CC 소장으로서 새롭게 천명하신 응보적 정의를 넘어선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 개념은 분쟁 지역의 피해자 회복을 위한 국제형사법을 새로 정립하는 개념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주창하신 이러한 새로운 실천적 법 철학들을 국제사회에 정착화시키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송상현 국제재단의 설립 과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조가, 한국의 국회와 정부가 저희 송상현 국제재단을 이용하여 국제기구와 국제사회에서 크고 창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을 아시아의 정의의 수도로 만들고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서울에 유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중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인 기조 강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강연의 주제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 평화, 그리고 인권입니다. 송상현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고 기조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큰 박수로 선생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